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우가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결혼한 지는 6년 차입니다. 작년 7월쯤에 우리 회사에 신입 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신입 직원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군요.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뽑혀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와는 부서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회사 전체에는 이쁘다고 벌써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저도 지나가다가 몇 번 마주치기는 했는데 괜히 예쁘다는 소문이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지방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지역에서는 대우가 좋은 편이고 규모도 있는 편이라서 사회초년생 젊은 여직원들도 많이 입사를 하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회사 내에 다른 여직원들을 아주 꼴이 불쌍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미모가 엄청났어요. 키도 큰데 시원스럽게 쭉쭉 뻗은 팔과 다리는 물론이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군더더기 없이 건강함이 묻어나오는 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직원들 속에 있어도 뒤지지 않는 윤기 흐르는 피부가 이거 잘만 하면 다른 여직원들 질투를 한 몸에 다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부서라서 자주 마주칠 일은 없지만 잠깐씩 그녀를 마주치다 보면 그녀 주변에는 그녀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려는 다른 직원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툭 던진 말에 그녀가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기라도 하면 파리처럼 꼬인 남정네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그녀에게 근접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기도 하고 부서도 다른데 딱히 대화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그녀가 그 길쭉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길 때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봤기 때문일까요?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나이가 비슷한 그녀 또한 회사를 벗어나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딱히 회사에서 친하게 지낸다고 한들 제가 그녀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입사하고 난 뒤로 처음 있는 전 직원 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옆 자리와 맞은편 자리, 그렇게 회사 직원 중에 단 3명만이 그녀의 근처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몇몇 짬이 좀 되는 직원들은 강제로 후배 직원들이 그녀 근처에는 앉을 생각을 하지도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는 저러는 노력이 다 뭔가 싶었어요. 에너지도 넘쳐나는구나. 그 힘을 회사를 위해 쏟으면 연말에 보너스라도 한 푼 더 나오지 않겠나 싶었네요. 저는 그녀와 영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회식 날에 저는 처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식하는 동안은 애초에 그녀 옆에 앉을 생각도 없었으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 딱히 그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두리번거리다가 가끔 그 상대방과 서로 동시에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그녀와 자꾸 우연찮게 서로 눈이 몇 번 마주친 것 말고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녀와 자꾸 눈을 마주치게 되니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때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우겠거니 했는데 회식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적당히 직장 상사들이 택시를 잡고 돌아간 틈을 타서 저도 몰래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슬쩍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그녀가 저한테 다가와서는 제가 같은 방향에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택시비도 아낄 겸 해서 같이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녀 주변에 그녀와 같이 택시를 타고 싶어 하던 다른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고 그중에는 제 선배도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먼저 택시 안으로 밀어넣고는 따라 타더라고요. 눈치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미 차는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타게 된 김에 그냥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결혼한 지도 저랑 똑같이 6년 차더군요. 아이는 없다고 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준비하던 취준생이었는데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취직은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취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우리 회사였던 겁니다.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 그 나이에도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작업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평범한 대화만 오고 갔어요. 그래도 옆에 앉아있는 그녀는 정말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향수 냄새랑 섞인 술 냄새가 그녀의 근처에서 풍겨오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가 그녀를 한층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외국 서양 영화에 나오는 약간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의 여배우 같은 느낌이 났네요.
그녀가 집에 가는 방향은 정말로 저랑 비슷했고 저희 집이 더 먼저 나오길래 그날은 아쉽게도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해서 그런가 그녀와 그냥저냥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회사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눈웃음 하나를 보려고 다른 남직원들도 그녀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살짝 목례로 인사를 하면 그녀는 눈을 찡긋하면서 인사를 받아주는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가 단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냥저냥 그녀와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회사에서 시간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제가 회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출장이라면 다들 좋아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딱 하나 서울 출장만큼은 다들 기피하는 출장이었어요. 일정 자체가 힘들지 않기도 한데 왜들 그렇게 싫어했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서울 출장이 근거리 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따로 안 나오고 회사 차를 끌고 다녀와야 합니다. 거기에 거래처가 서울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운전만 하다가 그날 퇴근해야 하는 출장인 거지요. 이미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는 것부터가 피곤한데 서울에 도착해서도 서울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일정이 남아있고 그 일정이 끝나면 회사 차를 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야근이 필수가 되는 출장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서울 출장이 걸리면 울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서울 출장을 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회사에서 머문 짬밥이 있어서 그런가 꼼수기는 하지만 이 출장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바로 보조로 한 명을 더 데리고 출장을 나가서 한 명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다른 한 명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장 업무를 둘이서 나눠서 하면 그나마 이른 시간에 끝나게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짬밥을 믿고 부장님한테 가서 보조 한 명만 껴달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제가 계속 조르니 결국엔 져주더라고요. 아무 부서에나 남는 인원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출장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회사차 시동 켜놓고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딱 그녀였던 거예요.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출장지에 저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차 쪽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보니까 괜히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가정이 있는 남녀 둘이서 사는 지역을 벗어나 멀리 가는 생각에 말이죠.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타는데 그녀의 압도적인 향기가 차 안에 가득 퍼지더군요. 회사 외근용 차량이 어디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경차였는데 저도 저지만 그녀가 키도 크고 워낙에 다리가 길다 보니 차가 그녀에게 좁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한테 차가 불편할 것 같으니 제 차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반색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일 때는 그냥 그녀가 내 옆에 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차만 제 차로 바꿨을 뿐인데 기분이 영 묘하더라고요. 항상 운전하는 제 차인데 옆에는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다른 여자가 탄 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회사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신입 직원인 그녀였으니 거기에 나이도 제 또래다 보니 아예 보이는 시야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차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냥 평범한 칭찬일 텐데도 그녀의 말투나 눈웃음이 정말 저의 애간장을 다 녹여버리더라고요. 새하얀 와이셔츠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제 차에 탔다 보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 몸을 그녀 쪽으로 바싹 움직여서 안전벨트를 매줬어요. 이건 항상 아내가 탈 때 해주는 습관이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게 아내가 아닌 걸 아는데도 제 차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해주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그녀가 저보고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녀의 애교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녀의 기운에 머릿속이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방어 운전하기에 좋은 습관이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룸미러를 볼 때마다 그녀가 시야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를 흘끗흘끗 바라보다가 그녀와 회식 때처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럴 때마다 또 눈을 슬쩍 감으면서 눈인사로 받아쳐줬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부터는 그녀가 차 안에서 지루했는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날 회식 때 집에 같이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미처 묻지 못한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몸담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는 제 결혼 생활은 어떤지, 현재 와이프랑 얼마나 잘 지내는지 뭐 그런 것들이요. 질문이 자꾸 제 결혼 생활 쪽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으니 이 여자가 혹시 싶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야 하면서 몇 번을 되뇌었는데 자꾸 와이프랑 관계가 어쩌네 이런 걸 물으니까 정신이 다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을 묻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얼굴이 다 빨개지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저랑 똑같이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부부만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부부들이 사는 게 다 똑같은 건지 궁금했다나요. 어떤 게 궁금하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자기들은 부부가 아니라 가족이나 룸메이트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연애하던 시절만큼 그렇게 불붙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끔도 아니고 전혀 없다고요. 솔직하게 나오는 그녀의 말에 저도 개인적인 일이라 처음에는 대답이 꺼려졌지만 고민이 많아 보이니 성심성의껏 대답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김이 새기도 했어요. 회식 날부터 그녀가 제게 보낸 시선이 추파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녀와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결혼한 기간까지 비슷하니 그냥 고민 상담 정도를 하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걸 혹시 제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름다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녀가 저를 어떻게 무너뜨려 보고 싶었는가 하고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의 대화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상담 같은 내용이 아니라 거의 제 취향에 관한 질문이나 자기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묶어놓고 해봤느냐, 눈을 가리고 해봤느냐, 뭐 대답하기 난감한 것들만 잔뜩이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하면서 대답을 하다가 자꾸 그녀가 대화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길래 대화의 주제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한마디를 했더니 저보고 그런 거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의 눈은 당황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는데 입은 웃고 있었고 밑니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선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남자 직원들끼리 회식 때 노래방을 가도 아니면 영업 나갔다가 괜히 접대하는데 끌려갔을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눈앞에 도로만 보이지 본능에 몸을 맡겨버려서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잠깐 서울을 진입하기 직전에 정체가 심해서 차가 기어가듯 멈춰 있었는데 곁눈질로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봤는데 그녀는 아예 몸을 제 쪽으로 틀은 채로 대놓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격양되어 있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수미역하고 넘어가 버리면서 그녀를 쳐다본 걸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작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어루만지더라고요. 별것 아닌 상황 같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일을 시작해야 되니 예정된 대로 그녀와 찢어지기로 했어요. 이 더운 날씨에 그녀 혼자 대중교통을 태워보내고 저 혼자 차를 타려니 미안한데 그녀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걸 보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제정신을 차리려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드는데 아내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아내의 얼굴에 그녀의 몸이 겹쳐 보이다가 급기야는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만 떠오른다던가 하면서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이라도 봐야겠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의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하면서 보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에 집중하면 이런 잡념도 사라지겠지 싶어서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차 안은 그녀의 향수 냄새로 가득해져서 그 잡념이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장지를 돌았습니다. 덕분에 1시간이나 그녀를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그녀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고생했다고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녀는 지쳤는지 의자를 살짝 뒤로 젖히고 잠깐 잠에 들더군요. 그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녀를 봤다 안 봤다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했는데 시간은 이미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1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으니 저 때문에 더 늦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보고서는 제가 혼자 작성할 테니까 그녀는 먼저 퇴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뾰루퉁한 표정으로는 어떻게 저녁도 안 먹고 헤어질 수가 있냐고 하면서 밥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 마무리는 밥 먹고 나서 같이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먹었는데 정말 피곤하고 배고팠는지 식사할 때는 대화도 없이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음식이 나온 지 30분도 안 돼서 모든 걸 먹어치웠고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출장 보고서를 마무리하자고 했더니
그녀가 오늘은 지쳤으니 내일 출근해서 하고 술이나 더 마시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술 마시자는 제안에 괜히 그녀가 저랑 아내 사이가 어떻냐, 자기들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이거 혹시나 다른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는 아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어가는 가게마다 전부 다 10,000원인 겁니다. 안주 잘하는 집에 데려가서 술이라도 진탕 먹일 계획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안주 좋은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랑 있으면 소주만 마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녀가 마침 오늘 집이 비었다면서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사실 지방에서 지내고 있고 자기들은 주말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싹 흐르더라고요. 아내한테 출장이 늦어져서 퇴근이 엄청 늦어질 것 같다고 둘러댔고 아내는 너무 무리하지 말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늦어진다고 말한 걸 듣고는 얼마나 늦게 가시려고 아내분한테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미 제 머릿속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판단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와 같았지요. 그녀 집에 도착해서는 밖에서 사들고 온 술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요. 그녀는 저에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한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인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서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니 언제가 끝인지도 잘 알지 않겠냐 하면서 말이죠. 돌아갈 곳이 없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에 저여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둘이 시간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녀는 저를 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제가 더 그녀에게 미련을 보이거나 한다면 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해버리겠다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선뜻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꿈만 같던 하루였고 아직도 저는 그날과 비교했을 때 더 좋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겠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녀를 회사에서 만나겠지만 그 날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이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